종이, 간식, 펜타.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충환의 그림 교실. 김충환의 그림 교실. 크레파스 교실. 안녕하세요. 김충환입니다. 자, 크레파스 교실 2편에서는요, 여러분이 1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순서예요. 자, 1편에서는 그림 그리는 순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 그리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편에서는요, 아주 천천히 정상적인 속도로 그림 그려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크레파스로 정물화를 먼저 그려볼게요. 대개 이 정물화를 그리면은 정물을 놓고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은 또 간단하게 무슨 뭐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놓고서도 얼마든지 정물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장미꽃을 여러 다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색깔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는 정물화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장미꽃이 꽂혀 있는 장미꽃 다발 꽃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가 없이 이제 곧장 그리니까 자,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먼저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다음에 약간 작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 그 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하얀색을 이렇게 그리세요. 자, 하얀색 종이에 왜 하얀색을 그릴까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알게 돼요. 자, 하얀색을 다 그렸어요. 자, 다음에는 자, 핑크색으로 자, 분홍색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으세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살색이라고 부르는 그 색깔을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꽃의 색깔이 전부 다 이 5가지 이 색깔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위에 오렌지색으로 꽃잎의 모양을 과감하게 쓱쓱쓱쓱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노란색에 이제 주황색이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핑크색 꽃에는 자, 빨간색으로요. 이렇게 과감하게 꽃잎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얀색에는요. 자, 이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예, 꽃잎의 느낌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색 꽃이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고동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작은 꽃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꽃송이들이 이제 다 이제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초록색으로요. 이제 그 잎사귀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깔아주면은 어때요? 이 꽃의 색깔이 더 강렬하게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런 형태의 이런 그림, 이렇게 아주 그 원색의 그런 그 느낌과 그다음에 어두운 이런 배경, 이런 그 강한 대비가 이 크레파스 그림에서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림에 아주 이거 힘이 생기죠. 아주 강렬해 보여요. 자, 이제 꽃병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꽃병에 이런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꽃병이죠. 다음에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어때요? 원래 칠했던 그 파란 색깔이 이렇게 번져 나오게 되죠. 자, 또 회색을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회색과 청색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중간 그런 색깔이 나오죠. 자, 다시 또 하얀색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자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림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 꽃병에 놓여 있는 이런 조그만 그 탁자가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파란색 이 탁자 그리고 그 꽃병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그 아주 원색의 그런 꽃이 어때요? 아주 그 좋은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테이블 색깔이 아주 어둡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꽃병의 밝은 꽃병이 아주 선명하게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밝기가 비슷하다면은 이런 느낌이 아마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이제 거의 다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예쁘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이, 이렇게 그 외곽선, 윤곽선으로 꽃잎을 그렸던 그런 이 색깔을 원래 있던 그 조금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그 좀 재밌게 그 선이 이렇게 좀 변화를 또 주게 되죠. 자, 배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갈색 정도로 이렇게 칠해 주세요. 자, 여러 색깔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갈색이나 이 황토색 같은 색깔이 얼마나 고마운 색깔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색깔하고 이렇게 이웃하고 있든지 간에 거의 그렇게 무난하게 그 색깔을 받아주는 색깔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꼼꼼하게 다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예,
아주 뭐 편안하고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장미꽃이 이제 하얀색 장미꽃도 있고, 이렇게 장미꽃 전체적으로 밝죠? 그래서 이렇게 이 대상이 밝을 때는 배경을 상당히 어둡게 했을 때 더 아주 그 강한 그 대조를 이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둡게 배경 처리가 다 됐으면은요, 이렇게 이 휴지를 가지고요, 이 배경에 이런 거칠은 면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그냥 놔도 상관이 없지만은 약간 그 배경의 그 질감, 이게 거친 질감과 꽃의 그 질감이 대비를 이루어서 아주 또 좋은 그런 느낌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휴지도 이렇게 에, 휴지뿐만이 아니라 솜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문지르게 되면은 원래 그 바탕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 종이 색깔이 이렇게 뭉개지죠. 자,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바로 사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치 유치원 다니는 그런 동생들이 그리는 그림 그리는 것처럼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먼저 그림을 시작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자, 얼굴 모양을 먼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요.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자, 눈을 큼직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다음에 코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빨도 자, 이렇게 그리고 귀를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갈기가 남아 있죠. 예. 마치 그 유치원 어린이가 이렇게 그림 그린 그런 사자처럼 보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색칠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항상 색칠을 할 때는요, 이렇게 과감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색칠을 하세요. 자, 몸통과 얼굴을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죠. 자, 다음은 그 회색으로요. 눈 주위를 이렇게 칠을 했어요. 자, 코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어두운 색깔, 좀 강한 색깔을 칠하고 그 옆에 밝은 색깔을 칠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 색깔이 그냥 다 묻어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분이 칠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칠해 보세요.
자, 갈기를 이렇게 자,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죠. 자, 그리고 이 황토색으로요. 이제 아래쪽에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다음에는요. 자, 배경에 보이는 그런 나무, 숲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넓은 면을 그릴 때는 크레파스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눕혀 가지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아주 빠른 시간에 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빽빽하고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아주 뭐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훌륭한 그림이 될 수가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새롭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약간 진한 초록색인데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그렸던 그 그림 위에다가 그냥 전체를 다 입혀버리세요. 자, 빽빽하게요. 자, 눈만 남겨놔야 돼요. 아이고, 약간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아주 널찍하게 이렇게 이 면이 나오도록 크레파스의 면이 나오도록 크레파스를 눕혀가지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그림을 꽤 크게 그렸지만 여러분은 또 작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이 진하게 칠하면 칠할수록 처음에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죠? 자,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이렇게 더 칠한다면은 어때요? 뭐 완전히 깜깜해지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칠해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칠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죠. 그러면서 색깔이 이렇게 또 섞이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메꾸게 돼요. 자, 이걸 하다 보면 손이 굉장히 더러워지는데요. 이렇게 휴지로 손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젠 됐어요. 자, 이제부터요. 그 뾰족한 그 붓 뒤에 있는 이런 그 저기라든가 뭐 그다음에 플라스틱 조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그 긁어서 이렇게 원래 처음에 칠했던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자, 갈기도 이렇게 긁어보고요. 자, 어렴풋하게 처음에 그렸던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원래 칠했던 색깔이 어때요? 이게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이것이 나중에 칠한 색깔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색깔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뒤에는 이런 나무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만약에 넓은 면을 긁어내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아주 넓적한 그런 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넓은 면으로 이렇게 긁어내니까는 또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긁어지죠.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긁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양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얼굴에 원래 그 밝은 색깔로 이렇게 칠했던 부분이죠. 이 색깔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그런 아주 그 새로운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눈이 남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톡 찍어 가지고요. 네, 아주 개성 있고 재미있는 그림이죠. 자, 아래쪽에 이런 풀 모양으로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조금 이렇게 선을 좀 분명하게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수염도 이렇게 그리고요. 어때요? 아주 멋지게 그림이 그려졌죠? 자, 여러분도 한번 이런 멋진 그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됐죠? 자, 이번에는 호랑이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 황토색 이 색연필로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전체적인 얼굴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요. 자, 얼굴에 이제 정면을 이제 그릴 거니까 이렇게 둥근 그런 얼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인 이렇게 위치를 정하게 되죠. 자, 코의 위치가 한 이 정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눈의 그 크기와 모양을 대충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자, 이 크레파스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밑그림은 아주 중요하죠. 그 만약에 연필로 이렇게 이제 그 밑그림을 그릴 경우가 있는데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크레파스 선하고 특히 밝은 색을 할 때는 그 크레파스 색깔하고 서로 이 연필의 이 심이 이렇게 서로 합쳐지면서 색깔이 굉장히 탁해지고 어쩔 때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려고 해도 그것이 이제 그 크레파스
하고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연필선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 지우개를 지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곧장 이렇게 비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밑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곧장 이 종이에다가 밑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이 색연필로, 그리고 그것이 그 색연필 색깔을 선택할 때는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그 칠해야 될 색깔 있죠?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색깔로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말하자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오렌지색이라든가 예, 그런 색깔이 이제 되겠죠? 호랑이 원래 색깔이 그거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여기 만약에 이런 그 황토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그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크레파스의 그 색깔에 자연스럽게 그 먹어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윤곽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 노란색이 이제 다 끝났으면은요, 거기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입혀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 아주 고루고루 이 부드럽게 이 종이에 이렇게 마치 이 수채화 물감이 스며들듯이 이 크레파스가 이렇게 퍼지게 돼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 색깔이 이제 다 그려졌어요. 자, 이 위에다가 아주 이제 그 강한 색깔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형태 그리고 윤곽을 이제 잡아가야 되겠죠. 자, 먼저 갈색으로요. 귀와 이제 귀 안쪽의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외곽선, 이 갈색은 이 오렌지 색깔의 저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오렌지 색깔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하고 아주 가까운 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선택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동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슷한 색깔의 계열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큰 무리가 없게 돼요, 항상. 자, 이런 식으로 곧장 이 호랑이의 이제 그 무늬를 이제 그려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무슨 동물 도감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아마 어떤 그 그림도 있을 거고 혹은 내 사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 크레파스로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뭐 무조건 똑같이 뭐 그리는 게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림들을 크레파스로 그렸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자, 코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입 모양을 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무늬도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요. 자, 이제 그 까만색으로요. 까만색으로 이 안쪽에 좀 그늘진 부분, 그리고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세요. 자, 눈동자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 코의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코나 이 주둥이가 앞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레파스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는 선으로 수염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제 그림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죠? 자, 이 호랑이의 이 무늬는 말이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무늬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눈의 중심을 해가지고 마치 그 동심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 호랑이의 이 몸통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약간 그 어두운 쪽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이 얼굴에 이렇게 그 음영이 생기면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입체감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그 평면적인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 큰 큰 부리새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몸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이 새도 지금 몸통이 가 있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부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죠. 자, 나무 줄기가 있고요. 팔이 이렇게 있어요. 자, 스케치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먼저 부리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이 밑그림 위에다가 곧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그림에다가 좀 더 강한 색으로, 좀 더 강한 색의 이 크레파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아웃라인, 즉 외곽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외곽선 안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얼굴에 그 무늬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려주고요. 자, 눈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눈을 그렸어요. 자, 날개를 이런 식으로요. 꼬리까지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다음에 아주 진한 그런 군청색으로요.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깃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이나 이제 군청색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그 또 좋은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 몸통에 이 파란색과 그다음에 이 주둥이의 이 노란색이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몸통과 날개 그리고 그 부리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외곽선을 이 가장자리를 갖다가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둥이의 그 가운데 부분을 갈색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강렬하면서도 그 이국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나죠? 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다리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자, 회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요. 자, 이제 그림이 이제 완성이 이제 거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동물 도감 같은 걸 보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모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번에는 풍경화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역시 풍경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도화지라든가 혹은 이런 화구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은 방 안에서도 얼마든지 풍경화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무슨 다른 사람이 그렸던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창밖에 창문을 열고 보여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색깔을 되게 크레파스로 그 풍경을 그릴 때는 색깔을 이렇게 간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간색보다는 보다 좀 원색적인 그런 색깔을 써서 혹은 빡빡하게 색칠을 좀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릴 때 아마 조금 더 박력 있고 그림에 힘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서해안, 남해안의 이 다도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섬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제 그런 풍경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갈색으로 이렇게 밝은 갈색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산 있고 바다가 조금 보이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또 다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또 보이고요. 자, 대충 이렇게 스케치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듬성듬성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죠, 뒤쪽에. 자,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제 돌이 있고 갯바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제 먼저 하늘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늘은 이제 먼저 윗부분만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그 아래쪽으로 이제 갈색이라든가 노란색, 흰색 그런 색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려주면은 예, 아주 멋진 하늘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은 어때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좀 밝게 되고 위쪽은 좀 이렇게 진한 하늘색의 느낌이 나는 그런 하늘이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회색으로 이렇게 밝은 색 밑에 살짝 넣어주면은 이제 구름의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늘을 그려주고요. 아래쪽으로 노란색을 살짝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이 구름과 그름 이 아래쪽에 이, 이 색깔의 이렇게 미묘한 변화를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잘 표현을 해 보세요. 아주 멋진 하늘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언덕에 나무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그림의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강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죠. 우리 눈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니까요. 항상 원근법의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가까운 것을 아주 자세하고 그다음에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뽀얗게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움과 그렇게 먼 그런 느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자, 바다는 이런 식으로 육지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쪽을 약간 진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먼 쪽을 약간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하얀색을 살짝살짝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그 파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살짝 효과가 이렇게 나겠죠. 자, 다음에는요. 아주 밝은 오렌지색, 진한 노랑이죠.
이제 그런 색깔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상당히 좀 계절이 이 가을이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겠죠? 자, 빨간색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보고요. 되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그 그림 그리는 사람마다 이제 그 다른 건데요. 이렇게 그림 전체를 갖다가 연하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하늘 부분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은 또 떼어서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색깔을 밝은 색깔부터 이렇게 서서히 입혀나가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시켜가지고요. 이쪽 먼저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놓고, 또 어느 한쪽을 또 이렇게 그 다음으로 완성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전체적인 그 느낌이 서로 이렇게 튀거나 이렇게 만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리도록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부분 이제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자기 크레파스가 색깔이 예를 들어서 36색을 쓰는 그런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색깔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의 그런 흐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색깔들은 그 색깔 안에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뭐 색깔을 그냥 닥치는 대로 온 가지 색깔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림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유치해진다 그럴까요? 좀 색깔이 이렇게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색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 색깔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그 차분한 그런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죠. 많은 색깔을 쓰더라도요. 자,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앞쪽에 언덕에 있는 숲도 아주 강렬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그 바다면과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 크레파스는 이 성분이 이렇게 그 파라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양초를 만드는 그 파라핀 성분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게 기름인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마치 그 유화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그런 불투명함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크레파스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내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중요한 부분의 색감 처리라든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 배경에 보이는 저 큰 산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고동색으로요. 예, 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또 이렇게 칠을 했어요. 자, 더욱더 이 가을 냄새가 더 많이 풍기도록. 자, 그림이 이제 서서히 어떤 그 완성의 단계라 그럴까요? 그런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어두운 갈색으로 지금 산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능선과 만나는 부분을 어때요? 어둡게 표현을 했죠? 자, 저렇게 어둡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밝게 오히려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동양화라고 그러죠? 한국화라고도 하고요. 그런 그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먹물로 이렇게 그리는 저기를 보면은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양화에서 그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리감보다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런 저 아래쪽에 저런 부분을 더 오히려 밝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또 거리감도 이렇게 살아나고 그렇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완성돼 가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자, 그 뒤쪽에 이제 그 집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 하얀색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가느다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찍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도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집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지붕이라든가 혹은 집의 그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 마을의 그런 그 느낌이 이렇게 살아나죠. 자, 이 그림에서는 이제 원래 그 황토색으로 이 스케치를 했지만은 그 스케치한 선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외곽선이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그 언덕 부분과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섬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리감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자, 크레파스 교실 1, 2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칠 텐데요. 이 크레파스라고 하는 화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없는 화구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화구를, 이 크레파스라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력을 갖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화구라는 것을 여러분 크레파스 교실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 크레파스 교실 이것으로 모두 마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